자, 이제 교재로 들어갑니다. 자, 우린 지금 이번 과정은 기초 과정입니다. 입문 과정입니다. 따라서 민법에 대한 뭘 닦는 거죠? 기초를 잡자는 과정이죠. 자, 여러분들 기초 과정 하면 왠지 좀 아예 쉽고 등한히 하시게 되는데 또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한 7월 달, 8월 달 공부를 하실 때 아무리 공부를 해도 실력이 향상이 안 되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오르면 기초가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말을 하죠. 여러분들의 자제분이나 또는 뭐 주위에 있는 그 학생들을 보면은 공부 못하는 친구가 있으면 꼭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 애는 기초가 부족해서 잘 안 된다라는 말을 하죠. 다시 말하면 이 기초라는 것은 모든 공부의 뭐예요? 시작인 거죠. 따라서 이 기초가 안 된다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뭐예요? 성적이 안 오르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초라고 해서 깜보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확실하게 뭐죠? 말 그대로 기초를 다지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본서를 가지고 확실하게 공부하신다면 공부하는 대로 어떻게요? 쭉쭉쭉 성적이 올라가니까 요 기초 강의도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가능하다면 인강을 들으신다면 한 2번 정도는 좀 반복해서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기초기 때문에 뭔가를 뭐 딸딸딸 외우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민법에 대한 틀을 잡겠다, 이해를 잡겠다는 마음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초 입문서 스타트죠. 14페이지 보시면 제1장 법률행위 총칙해가지고 1절에서 법률관계 1. 법률관계 인간관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면요 여러 가지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러한 관계를 통칭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생활관계라고 합니다. 이러한 생활관계를 가만 뜯어보면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도 있고요. 법이 아닌 나머지 것, 예를 들어서 도덕이다, 종교다, 친분이다, 관습이다 이런 것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도 있는데 만약에 법에 의해서 규율된다면 그 관계를 뭐라 그러냐면 법률 관계라고 하고요. 법이 아닌 나머지 것에 의해서 규율된다면 그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인간관계라고 하는 거죠. 법률관계의 중요한 특징은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법적인 권리도 의무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의무라는 말의 뜻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의무라는 말은 뭐냐면요.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인 구속을 의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이 없는 것은 뭐가 아니죠? 의무가 아니에요. 좀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요 돈 300만 원을 빌렸어요. 300만 원을 빌렸다면 그 돈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만약에 안 갚는다면 채무불이행이고 따라서 법적 제재가 따르는 거죠. 따라서 돈 300만 원 빌리는 것은 의무를 발생시켰으니까 무슨 관계인 거죠? 법률 관계가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친구하고 강남역 8번 출구에서 오후 3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반드시 가야 되나요? 안 가도 돼요. 왜요? 안 가면 이런 나쁜 새끼 욕하고 많은 것이지 저한테 법적 제재를 가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친구와 오후 3시에 강남역 8번 출구에 만나자 이런 것들은 뭐가 되는 거죠? 인간관계가 되는 거죠. 구별할 수 있나?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법률관계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이 없는 것은 뭐예요? 인간관계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여기까지만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여기서 조금만 더 보자고요. 자, 뭘 볼 거냐면
인간관계는 대단히 많은 예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여러 가지 예 중에서 수험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가 있나 하냐면 호의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호의관계가 뭐냐? 이 호자가 뭐죠? 조우로자잖아요. 호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좋은 뜻으로 좋은 의사로 상호간에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를 호의관계라고 합니다. 호의관계는 인간관계의 예입니다. 따라서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요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꼬마애가 우산도 없이 막 비 맞고 걸어가요. 그래서 제가 차를 세우고 꼬마야 어디 가니 그랬더니 집에 간대요. 집이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한 20분 정도 걸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가 태워다 줄게 해서 요 아이를 태웠다면 저는 호의로 요 아이를 태웠으니까 호의관계입니다. 호의관계는 인간관계 일종이기 때문에 무엇을 발생시키지 않아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제가 태우고 가다가 급한 일이 생기면 아저씨가 바쁘니까 여기서부터 내려서 걸어가라 그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꼭 그 아이를 태워다 줄 뭐는 없는 거죠? 법적 의무는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여기까지 그죠? 자, 근데 문제는 요 아이를 태워다 주는 것까지만 호의관계고 인간관계라는 점이에요. 제가 만약에 운전하는 과정에서 빗길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가로수를 들이받아서 요 아이가 다쳤어요. 상해를 입었어요. 그럼 저는 요 아이를 반드시 치료해 줘야 될까요? 아니면 해주고 싶으면 해주는 건가요? 반드시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아이를 치료해 주는 것은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것이니까 더 이상 인간관계, 호의관계가 아닌 뭐로 뒤바뀌었다는 거죠? 법률관계로 뒤바뀌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관계, 호의관계가 법률관계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죠? 호의관계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다쳤다, 문제가 발생했고요. 요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더 이상 인간관계가 아닌 뭐요? 법률관계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의관계가 아닌 뭐임을요? 법률관계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 아이를 태워다 주는 것까지만 뭐요? 인간관계가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15페이지에 뭐가 나옵니까? 법률행위가 나오고 있죠. 굉장히 뭐죠? 중요한 개념인데 이 법률행위에 대한 개념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다 하진 않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하죠. 여러 가지 행위를 하게 되는데 법에 반하지 않는 행위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적법행위라고 합니다. 요 적법행위가요 둘로 나뉘어요. 법률행위라는 것하고 준법률행위라는 것으로 나뉩니다. 자,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를 나누는 기준은 의사표시입니다. 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들어있다면 그러한 행위를 우리가 법률행위라고 하고요. 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다면 이걸 우리가 준법률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뭘 이해해야 돼요? 의사표시가 먼저 이해하셔야죠. 자, 의사표시가 뭐냐면요.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요 의사를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 바라는 바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예요? 의사표시인데 요게 들어있으면 뭐예요?
법률행위고 요게 들어있지 않으면 뭐죠? 준법률행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연습을 좀 해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아, 오늘 기분 참 더러운데 의사표시인가요? 기분 더럽다는 말 속에는 원하는 바가 없죠. 따라서 그것은 뭐예요? 준법률행위죠.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의사표시죠. 제가 뭘 원하고 있습니까? 커피 먹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참 이쁘시네요. 그거는 뭐가 아니에요? 의사표시가 아닌 거죠.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의사표시죠. 제가 뭘 원하고 있습니까? 결혼하기를 원하고 있죠. 집이 참 멋있습니다. 이것도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그 집을 저에게 파시겠습니까? 의사표시죠. 제가 뭘 원하고 있어요? 집을 사기를 원하고 있죠. 감 잡히시죠? 이렇게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예요? 의사표시인데 요게 들어있는 적법행위가 뭐가 되는 거죠? 법률행위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법률행위의 효과는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제가요, 커피 한잔 합시다. 그랬더니 좋대요. 둘이 뭐 먹어요? 커피 먹죠. 저와 결혼합시다. 그랬더니 좋대요. 둘이 뭐 해요? 결혼하죠. 그 집을 저에게 파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좋대요. 그러면 뭐예요? 제가 집을 갖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라는 것은 그 효과가 어떻게 들냐면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그 효과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 바라는 바에 따라서 뭐가요? 효과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커피 먹기를 원하면요, 커피를 먹게 되고요. 집을 사기를 원하면 집을 사게 되고요. 결혼하기를 원하면 뭐 하게 되는 거죠?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법률행위의 의의를 알 수 있어요. 자, 법률행위가 뭐냐?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가 뭐예요? 법률행위인 거죠. 특징,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의사표시에서 그 효과가 결정된다는 특징이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법률행위의 의의입니다. 자, 그러면 교재 보시면, 자, 이게 법률행위인데 1번 사적 자치에 뭐가 된다고요? 실현순환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그럼 사적 자치라는 말이 뭔지를 알아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지방자치라는 말은 다 아시죠? 지방자치란 말이 뭐예요? 지방의 일은 중앙정부의 간섭이 없이 지방 스스로가 알아서 하는 것이 뭐예요? 지방자치잖아요. 그러면 사적자치라는 것은 뭐예요? 사적이고 개인적인 일은 국가의 간섭이 없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원칙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적 자치 원칙이고요. 사적인 일은 결국 뭐겠어요? 원하는 바, 바라는 바. 커피 먹고 차 마시고 뭐 집 사고 결혼하고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사적인 일인 거죠. 따라서 이 법률행위라는 것은 무의 실현수단이 되는 거죠. 사적 자치에 뭐가 돼요? 실현수단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2번 법률행위와 뭐가 나와요? 의사표시가 나오죠. 자, 두 가지입니다.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다면 그것은 법률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준법률행위라고 했죠. 그 다음에 법률행위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 잠깐 보시면 이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에서 이런 말이 있죠. 당사자가 법률행위하면 그에 따른 법률 효과가 어떻게 해요? 발생하게 된다. 그죠? 근데 이 법률 효과가 어떻게 발생하느냐? 그것은 바로 의사표시이다. 즉 당사자가 원하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그 의사표시에 의해서 뭐가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법률의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온 내용도 양가로 1번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겠죠. 양가로 2번 법률이 되려면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지만 의사표시 자체가 뭐인 것은 아니에요. 법률행위인 것은 아니고요. 법률행위가 의사표시만으로 구성된 것은 아닌 거죠. 뭐까지? 양가로 3번까지죠. 그래서 요 1, 2, 3번 해가지고 나와 있는 내용은 요건 거예요.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의사표시가 필요한데 그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 무엇입니까?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예요? 의사표시죠. 이 부분은 우리가 민법을 시작하기 위한 기초이긴 하지만 의외로 시험도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하셔야 돼요?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한 장을 더 넘겨볼까요? 16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가 나와요? 법률행위의 종류가 나오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보자.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률행위예요. 따라서 의사표시가 하나만 있어도 있으니까 뭐예요? 법률행위고 의사표시가 2개 있어도 의사표시가 있으니까 뭐예요? 법률행위인 거죠. 만약에 의사표시 하나만 있으면 성립하는 법률행위라면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단독행위라고 하고요. 의사표시가 2개 있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계약이라고 합니다. 뭔 소리인지를 아셔야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갑이요 을에게 일정한 의사를 표시했어요. 하나죠. 요거만 있으면 성립한다면 이러한 법률행위를 우리가 뭐죠? 단독행위라고 하죠. 을이 갑에게 2번째로 의사를 표시했어요. 2개죠. 요게 있어야 성립한다면 이러한 법률행위를 뭐죠?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 2번째 의사표시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승낙이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단독행위란 의사표시가 하나만 있으면 성립한다는 말은 승낙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단독행위란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뭐예요? 단독행위인 거예요. 계약이란 의사표시가 2개 있어야 한다는 말은 승낙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뭐예요? 계약인 거예요. 이 부분도 또 최근에 가끔 시험 문제를 냅니다. 아주 기초적인 거이기 때문에 다 맞춰주셔야 되는데 또 대부분 틀리셔요. 왜 그러냐면 다음 중 계약인 것은 다음 중 계약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공부하신 거 암기한 것을 상기해서 문제를 푸시려고 하기 때문에 함정에 넘어가요. 얘들은 수천 가지인 겁니다. 다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푸시느냐? 오히려 기억했던 것을 떠올리지 마시고요. 다음 중 계약인 것을 물어보면 5개 주문 중에서 승낙을 얻어야지만 성립하는 것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다음 중 계약이 아닌 것은 단독행위인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따로 숙지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증여는 계약이라는 건 따로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유 나 증여 계약인지 아는데 아닙니다. 아는 게 아닙니다. 자, 증여의 계약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런 얘기죠. 제가 제 친구한테 야 임마 내가 돈이 좀 썩어 문드러지니까 내가 너한테 10억 줄게. 그때 그놈이 안 받아 자식아 네 돈. 이러면 10억 못 주는 거다. 증여가 계약이라는 말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뭘 얻어야지만요? 승낙을 얻어야지만 성립한다는 뭐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징여는 따로 생각 안 하시고 기억 안 해두시면 왠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만 따로 기억하시고 나머지 것들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뭐예요? 단독행위. 승낙을 얻어야지만 성립하는 법률행위는 뭐죠? 계약.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단독행위의 종류해가지고 둘로 나누고 있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그 다음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나누고 있습니다. 일단 교재 예가 나오는데 얘를 굳이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당연히 그냥 알게 되십니다. 수없이 반복하게 되니까 앞으로. 그럼 뭔 소리냐만 생각해 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요, 요 안경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는 거니까 소유권의 포기는 뭐가 되는 거죠? 단독행위인 거죠. 그뿐만 아니라 누구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쓰레기통에다 갖다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친구한테 돈 300만 원을 빌려줘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 상태인데 이 친구가 어렵대요. 그래서 그 채권을 포기하려고 해요. 그러면 채권을 포기하고자 할 때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것도 뭐가 되는 거죠? 단독행위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제가 화장실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먼 산 보면서 친구야 돈 갚지 마라라고 백날 해봐야 채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친구한테 승낙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임마 힘들지? 돈 갚지 마라라고 얘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소유권의 포기처럼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게 뭐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요. 채권의 포기처럼 승낙은 받을 필요가 없지만 상대방에게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는 해야 되는 거. 이게 뭐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인 거죠. 이걸 좀 유식한 말로 쓰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될 필요가 없는 단독행위를 우리가 뭐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하고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은 돼야 되는 걸 우리가 뭐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여기 교재에 나오는 얘들은 어떻게 해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쭉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해가지고 뭐가 나옵니까? 계약이 나오는데 계약이 뭐라고요?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이가 뭐죠? 계약이죠. 계약의 종류는 제가 좀 용어를 정리해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계약부터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